아내가 떠난 지 6개월, 저는 이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73세 한 남성분의 깊은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진솔한 사연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성입니다. 올해 73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밥상머리에서 아내와 오늘 뭐 할지 어디 갈지 이야기하던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아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고통 없이 갔을 거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건 계산이었습니다. 제가 받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아내 연금까지 합쳐서 살던 시절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혼자가 되니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리비가 12만 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합치면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고 혈압약도 먹어야 해서 한 달에 병원비로 15만 원 정도는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46만 원입니다. 하루 식비로 계산하면 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도 안 됩니다. 갑자기 약값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옷이 찢어지면 사야 하고 전화비도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도시락 하나, 저녁에 컵라면 하나. 그게 제 하루 식사였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자꾸만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없어지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곧 갈게요라고 했고 딸도 아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딸은 애들 학원 보내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전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이 전화합니다. 그것도 대충 아버지 잘 지내시죠? 라고 묻고 끊습니다. 저는 그 짧은 통화에서도 아들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면 응, 잘 지내. 너도 힘들지 말고라고 말해버립니다. 딸은 2달에 한 번 정도 들릅니다. 그것도 집 앞에 차를 대놓고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가는 식입니다. 아빠, 저희가 있잖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걸요.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 살아가느라 바쁜 거니까요. 저도 그들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후다닥거리던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일부러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점심은 뭘 먹을까? 아, 약 먹어야지.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제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살면 나중에는 말하는 법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편의점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빼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4번은 됩니다. 밤이 제일 힘듭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내 생각, 자식들 생각, 제 인생 생각,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가끔은 아내가 있던 자리를 쳐다봅니다. 빈자리입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저는 울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있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식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걸 압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있고 딸은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 자식들한테 제가 나 힘들어, 나 외로워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를 돌봐야 할 겁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전화가 오면 항상 응, 나 괜찮아. 걱정 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아도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내가 죽으면 며칠이나 지나야 누가 알까? 제가 집에서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니까 한 달은 지나야 제가 안 받는다는 걸 알 거고 그때야 집에 올 겁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생일 미역국을 끓여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 나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도 혼자였습니다. 저처럼 도시락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도 혼자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내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작년에 갔어요. 혼자 사는 게 참 힘들죠. 우리는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75이었고 자식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저처럼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뭔가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살아있다. 너무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머그컵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컵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컵에 커피를 탔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 나 커피 마시면서 베란다에 나가 있을게. 그렇게 말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요. 물론 아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냉장고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다녀올게. 약 타러 가는 거야. 걱정 마. 이상한 짓 같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주 가던 공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아서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공원에는 저처럼 혼자 산책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날씨 좋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가 직접 밥을 해먹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라면에 파 썰어 넣기, 김치찌개 끓이기.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예전처럼 아내 자리에 밥그릇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맛있게 먹어. 물론 아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밥을 먹는 게 덜 외로웠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평소 같으면 저는 대충 응, 잘 지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응, 요즘은 공원도 가고 밥도 해먹고 있어. 내 엄마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끓여봤다. 아들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딸도 집에 들렀을 때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좋아 보여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응, 요즘 공원도 다니고 밥도 잘 챙겨 먹어서 그런가 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 아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아내 생각이 나고 가끔은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는 걸요. 외로움은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아내 사진에 인사합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공원에 가고 밥을 해 먹습니다. 간단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난 그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투명인간은 아닙니다. 저는 공원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아내에게 말을 걸고 자식들과 통화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내가 사라져도 누가 알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아내 컵에도 커피를 타서 베란다에 놓아둡니다. 8시에 공원에 나갑니다. 산책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10시에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밥, 김치.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은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직접 요리를 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간단한 반찬들. 밤에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공원에서 박씨 할아버지 만났어. 그 양반이 나보고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간단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가끔은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